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펠리세이드 건 다 기억하시죠? 시동 꺼지면 브레이크 먹통된다. 스티어링 휠 잠긴다. 그 유명하신 분이 정비업계에 나오셔가지고 이래서 큰일 난다. 그리고 잘못된 시연을 통해서 막 괴뢰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자동차 유튜버로서 이 정보를 가공하는 사람으로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생각만큼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뭐 실생활에 도움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사실은 못 되기 때문에 기여를 한다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부분만큼은 유튜브 채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브레이킹 캠페인도 막 벌였었고, 새벽에 제가 제 차를 가지고 가서 시동을 고의로 꺼지게 한 다음 일정한 속도에서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휠이 조작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상당히 잘했던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정말 소문에 꼽힐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왜 제조사를 대변하고 시동이 꺼지면 안 되는 문제를 왜 나서서 대변하느냐. 제조사를 대변을 할 생각이 없었죠. 뭐하러 제조사를 대변하랍니까? 저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은 돈 안 주면 좋은 말 안 해요. 제 일에서는 가끔 제가 이제 직업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직업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구독자라고. 그럼 이유는 뻔해요. 뭐 금전적으로 돈 들어갈 일을 돈 안 들이고 해결을 해보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관련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실 때는 제가 뭐 시간이 들어도, 그리고 또 전화통화 제 번호로 아시는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30분, 1시간도 통화를 해드리고 친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 직업과 관련해서는 칼입니다. 예,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면 자꾸 그런 연락이 오니까 일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의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풀브레이킹 그때 그 생각을 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죽어라고 밟았는데 차가 서서 정말 사고를 모면할 수 있었다. 정말 감사드리다. 그리고 와이프, 어머니, 또 뭐 여동생, 여성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그걸 주지시켰다. 그래서 너무나 안심된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캠페인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영상도 보내주시고, 이게 뭔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른 말을 한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걸 다 내 맘처럼 알아주진 않아요. 그리고 네가 뭔데 나서, 사람들은 이런 반발 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뭐 비난이라든지 또 그걸 가지고 왜 제조사 편을 들면서 그 관심을 끌려고 하는, 왜 관종짓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때 아니 뭐 얻어지는 결과만 보자 라고 했었고, 나중에 이렇게 인식이 이제 저변 확대되면서 지금은 뭐 무용담처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V60, 이것도 저희가 검증을 하고 싶었던 건 갓 나온 차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승업체나 미디어 전문가들의 평가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출시가 됐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저희도 시승을 해서 추천을 드렸고 정말 좋은 차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정말 위험한 차인가, 정말 가족 태우기 곤란한 차인가, 연구원들이 알면서도 무리를 한 건가, 저희도 궁금했고, 그리고 또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이나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해보고 싶다,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미디어와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죠. 근데 뭐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자유예요. 그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하니 뭐 저희들끼리 그냥 한 겁니다. 해보니까 뭐 좋게만 하더라고요. 별 문제 없고. 그래서 그 문제도 그때 당시에 사실은 팰리세이드 건보다 이게 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야, 이렇게 되면 현대하고 이거 완전히 끈끈한데? 테크노링 이걸 대관했다고? 요이씨, 이게 말이 돼? 저희가 오토기어 처음 시작했을 때요, 인제도 통으로 대관을 했었어요. 인제 스피디움을 하루 전체를 저희가 영상 찍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M3, 그 김드라가 보유하고 있었던 M3 튜닝 된 상태였어요. 그때 530마력인가요? 이렇게 슈퍼차저를 올려서. 그리고 캐딜락 ATS-V 이 두 대를 가지고 드리프트 시연을 했습니다. 그 전날에 가서 오후 2시까지 완벽하게 저희만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 시연하기 전에 드라이빙 센터도 저희가 통으로 대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인들 그 포르쉐라든지 뭐 이런 강력한 스포츠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슈퍼카, 네, 이런 것들을 좀 모아다 놓고 슈퍼카 시승기를 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오토기어 시작하고서 불과 한 2개월 만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의욕적으로 그런 걸 잘해요. 그리고 저와 김드라가 뭐 그 정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됩니다. 그러니까 테크노링도 저희가 뭐 들어갔을 때는 돈 받고 대관하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공짜로 빌리고 돈을 안 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루트, 지인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그래서 또 이게 상황이 잘 맞아서, 또 사실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 타이어 측에서도 아 이거 좀 곤란한데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석에서 좀 해라.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뒤로 해가지고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이렇게 편의를 봐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그날 타이어 테스트라든지 뭐 일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있던 일정들도 빨리 끝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갔는지 공정위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공정위에 2번 전화를 받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죠.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네. 문제 있었으면 뭐 제가 탈탈 털렸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마 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 미디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현대 측하고 뭐 지켜줄 게 있어서 그냥 이 차가 단종이 되면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묻어두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남양연구소 연구원분들 뵀을 때 이 서스펜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GV60의 거동을 거의 주관한 그 엔지니어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서스펜션 위원장이었던 상무님은 그 미디어의 그분 성함도 모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구시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보기는 했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 차를 만드신 분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몰랐다고 하는데 뭐지 이게? 근데 뭘 묻어뒀단 얘기일까? 아마 그분 나름대로 뭐 묻어둔 게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여를 했습니다. 아마 해외 미디어에서 검증된 자료가 있었다 그러면 굳이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거 보라 그러면 되는데요. 뭐 저희가 그것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거 보세요 했을 텐데 GV60은 당시에 검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신력 있는 크로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나서는 게 좋겠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검증을 거쳤고요. 드럼 브레이크는 왜 안 했냐? 아이고 드럼 브레이크는 그냥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브레이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원가 절감이고 디스크 브레이크에 비해서 열등하다. 이 두 부분은요.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안 돼요. 이미 엄청난 시간 동안 증명이 되어 왔었고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냥 상식이에요. 엔지니어 분들은 관련된 뭐 자료도 있고 또 구매 사이트 보면 부품 단가 이렇게 딱 열어보면 값도 확 차이 나고 이건 뭐 검증할 이유가 없는 대상이고 검증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런데 그거를 유튜버들이 검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이미 다. 예. 그러니까 안 한 거지. 그럼 뭐하러 시간 낭비를 합니까? 그런 일에. 그리고 정말로 검증을 하려면 이제 자동차 업체에서 사용하는 측정 장비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와 같은 이러한 부품들은 즉시 이렇게 표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열화를 시켜서 그 열화되는 정도와 그리고 또 그 상황을 만들어서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하루 이틀에 검증되는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결국은 해보고 그러한 환경을 상정해서 계속 반복 테스트를 해야 나중에 결과값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드럼 브레이크가 대부분 언제 문제가 되냐면 처음 초기 상태보다도 한 몇 년 지나서 최소한 4,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시스템이 조금 노후가 되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새거인 상태에서도 드럼 브레이크가 열을 잘 못 뺀다는 특성, 페이드가 빠르게 온다는 특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신차, 오래된 차 구분 없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미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논쟁을 만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논쟁을. 왜? 제조사가 어련히 잘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미 검증을 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명확한 부분인데 뭐 그걸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왜 쓸데없이 그런 식으로 일 만드냐 해서 그거는 저희가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테스트도 굉장히 정밀하게, 세밀하게 이루어져서 그 종합적인 값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취미로 혹은 뭐 유튜브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 대부분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미스터 비스트 정도 되면야 팀 꾸려가지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영세한 그런 카메라 하나 놓고서 주절주절 되는 유튜버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테스트를 하게 되면 결과가 엉뚱한 쪽으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뻘짓을 뭐하러 합니까? 시간 아깝지. 그리고 그런 바보 같은 노름에 왜 춤을 춰줘요? 그거는 나도 같은 바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지. 하고 싶은 사람은 뭐든 못하겠습니까? 그래 놓고서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거, 왜,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못 하게 해요. 그리고 같은 가격에 비슷한 조건에 한 차는 드럼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한 차는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가 있는데 뭐 사실래요?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소비자분들도 혼동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왜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펠리세이드도 그렇고 GV60도 그렇고 검증하면서 이거 왜 검증 안 해주냐? 폭스바겐은 뭐 그러니까 국산차만 두둔하고 독일 차들은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원래 독일차 바이었다니까요. 독일차만 구입했었고 현대차 구입한 지가 새 차를 현대차로 사기 시작했던 게 업무용 차 빼고 제 개인용으로는 아이오닉5가 최초입니다. 근 20년 사이에. 그전에는 그냥 업무용 차는 현대를 샀는데 제 개인용으로 안 샀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산 게 GV70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제가 그리 오래 아닙니다. 그전에는 벤츠, BMW, 뭐 벤틀리 이런 차들 샀었어요. 포르쉐도 한 두 대 저희가 사서 경험을 한번 해봤었는데 포르쉐는 좀 취향이 잘 안 맞고 M하고 AMG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저는 상당히 좀 매료가 돼서 그쪽 라인업을 뭐 거의 다 네, 최신에 나온 거 빼고 그랬었습니다.